이 젊은 청년들이 뭔가 아이디어를 갖고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서 뭐라 그럴까? 이 소확행 시대의 낭만? 뭐 이런 이 독립출판을 그런 식으로 다가가는 게 아닌가. 네, 주위에 아무래도 독립출판하는 사람들 보면 20, 30대 분들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이걸 직접 다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런 툴들을 다룰 수 있는 그런 게 좀 익숙한 세대인 것 같고, 사진을 찍는다는 거 자체에 뭐 어떤 어려움이 없는 그런 세대들이다 보니까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거에 크게 어려움을 안 느끼는 세대가 저희보다 어린 친구들이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네. 사실 독립출판이 가장 재미있는 이유는 내가 직접 할 수 있다라는 재미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예전에는 편집자가 굉장히 책 시장에서는 굉장히 힘이 셌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뭐 이런 인디자인이나 이런 좋은 프로그램들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정도가 되었고, 홍보나 유통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소셜미디어나 또 이런 개인 플랫폼들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내 메시지가 가서 닿고 팬덤을 구축하고 판매까지 하기가 너무 쉬운 환경이 되었다. 그 소확행 시대의 낭만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물론 낭만적이죠. 근데 거기에 담긴 좀 그림자도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소확행이라는 것, 그러니까 작고 이 확실한 행복이라는 게 실은 우리가 큰 것을 바랄 수 없게 됐기 때문에 만들어낸 그런 하나의 환상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기존의 출판 시장이라는 것이 이미 유명 저자가 아니면 내기 힘든 시스템으로 구축이 돼버렸고, 이제 뭐 인지도가 없는 신인 작가들이 뭔가 책을 내려면 그런 기회 자체가 박탈당한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출판이라는 건 사실 그런 억압된 환경에서 탈출구를 마련하기 위한 하나의 자구책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활성화되는 건 저는 좋지만, 동시에 이 기성출판 쪽에서 이들을 어떤 식으로 좀 끌어안을 것인지 그에 대한 고민도 좀 계속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독립출판이 계속 늘어나고 그에 따라서 독립서점도 늘어나고 있는 거 전 고무적이지만, 많은 독립서점들이 나오지만 또 상당 부분 폐업을 하고요. 독립출판도 많이 나오지만 각광을 받는 책은 한정돼 있습니다. 그런 환경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그럼 독자 입장에서도 한번 그럼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독립출판으로 나온 책이 독자에게는 과연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약간 동네 서점을 다니면서 내가 좋아하는 어떤 취향을 발견한다든지 수제품을 사는 것 같은 느낌으로 책을 사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그렇게 좀 그냥 기존 단행본에서 볼 수 없었던 좀 유니크함, 그리고 힙함,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좀 첫 번째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 요즘 어떤 작가에 대한 팔로우십이 커지는 것 같아요. 이 요즘 것들의 사생활이라는 책은 어떤 요즘 부부들에 대한 거를 영상으로 이제 취재를 했던 내용을 다시 책으로 만들었는데요. 저는 이 컨텐츠를 너무 좋아해서 구독하고 있다가 이 책이 나온다고 했을 때 크라우드 펀딩을 하고 오랫동안 기다려서 받았고, 이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독특하고 재미있는 이제 문구의 스티커 같은 것들이 같이 왔거든요. 그래서 이미 소셜에서 뭐 인스타그램이나 브런치나 이런 데서 팔로우를 하면서 보다가 작가가 정말 좋아서 팬심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저는 오히려 어떤 기존 시스템들이 갖지 못하는 그런 날카로움, 어떤 대항하는 재미인 것 같아서, 기존 출판사로 낼 수는 있지만 나는 우리 독자들하고 소통하면서 내 길을 갈래라는 어떤 새로운 채널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를 또 다시 해석해보면, 기존의 독자 입장에서 보면 대형 서점 중심의 출판 유통 체제에 이제 좀 이력을 느낀 거예요. 큰 대형 작가들 중심으로 해서 몇몇 베스트셀러가 우리 출판 시장을 거의 지배하고 있잖아요. 왜 그래야 되지? 좀 다양한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 안 돼? 이 사람들이 독립출판, 이 사람들을 후원하기 시작하고 돈을 내기 시작하고 거기 제한된 몇 권의 책을 소장하는 것이 베스트셀러에 누구나 다 읽는 책을 다시 읽는 것보다 훨씬 더 만족도가 높다는 거죠. 이랬을 때 그 대형 서점에 가서 베스트셀러 하는 것보다 헌책방 가서 누군가의 낙서가 있는 옛날 책을 봤을 때의 기쁨, 그 중간 단계에 독립책방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독립책방과 독립출판이 연결된 게 아닌가 생각도 하게 돼요. 약간 또 비판적으로 보자면, 아까 힙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실은 이제 그 힙스터라고 하는 것이
항상 이제 최근에 나온 것들, 그러면서도 남들은 갖지 못하는 것을 자신이 먼저 선취를 하면서 일종의 과시욕을 내보이는 거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다양성 영화를 즐긴다는 것, 그리고 독립출판을 내가 관심을 갖고 지켜본다는 것 자체를 자기의 어떤 홍보, 자기 브랜드를 구축하기 위한 방편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 그거 자체가 뭐 나쁘다 좋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이 독립출판이 가진, 그리고 뭐 다양성 영화가 가진 그 어떤 자유로운 정신, 그런 것이 일종의 자본주의화 되고 있기도 한 그런 지점은 또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확실히 그래서 그 독립출판의 메시지가 한 2, 3년 지나면 출판 시장으로 넘어오는 것도 많은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이미 작년, 재작년에는 우울증에 대한 얘기도 독립출판에서는 굉장히 유행했고, 그 외에도 뭐 채식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성소수자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독립출판에서 훨씬 앞서서 다루고 있었거든요. 이게 어떻게 책 시장으로 넘어와서 대중화되는가를 지켜보는 재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네. 요즘에 페미니즘에 관련된 책이 기존 출판사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보다 우리 생활에 밀착한 책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지금 크라우드 펀딩으로 많은 책이 기획되고 있기도 합니다. 거기에 후원을 하는 건 일종의 정치적인 메시지를 거기에 함께 내보이는 거기도 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독자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 책을 지지한다. 곧 이 책이 제안하고 있는 내용에 내가 동감한다라는 그런 분명한 어떤 의사표명이기도 하다는 점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두 분이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장단점이 다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독립출판물이 지닌 이제 한계 또는 극복해야 할 과제도 한 번쯤은 짚어보고 오늘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저는 큰 시장에서 출판 생태계로 보면 거대한 출판 산업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 밑에 이러한 독립 출판들이 있어서 좀 아방가르, 그러니까 대형 출판에서는 대형 기획하기에는 좀 따라가지 못하는 좀 첨단의 요소들 또는 소수자의 열망들, 이런 것들을 미리 테스트 시장으로 많이 활성화시켜주면 그것이 전체 시장으로까지 활성화될 수 있겠다. 그런데 제일 아쉬운 건 마케팅이에요. 그러니까 독립 출판된 책을 어떻게 독자들에게까지 직접 전달할 것인가. 그런데 독립 그 서점들은 아직 제한적이니까 그런 것들을 매개해 줄 수 있는 좀 부스, 온라인 코너, 이런 틈새 시장이 좀 만들어지면 전체적인 출판의 생태계가 훨씬 더 다양해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어떤 출판사의 경우는 독립서점에만 공급하는 책을 따로 찍어서 공급하기도 합니다. 예, 독립서점의 네트워크를 좀 구축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지원 사업을 그렇게 벌이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독립출판의 마케팅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지금은 독립서점 같은 경우는 점점 연대하려는 움직임이 또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힘들이 모여서 어떤 거대한 힘에 좀 대항하고 틈새 시장을 발견하는 그런 움직임은 어쨌든 지금은 또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독립책방에서 굉장히 작고 뭐 재미있는 움직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책방은 고양이에 대한 책만 다룬다든지 과학에 대한 책만 다룬다든지 아니면 또 잡지, 이제 매거진만 다루는 곳도 있거든요. 또 한 가지는 이 책방이 사람과 사람을 매개해주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도 얘기했지만 살롱 문화들, 그래서 거기에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 생활의 범주 안에서 이만큼을 구축하는 게 굉장히 좋은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문화로 다 인정이 되면 이제 생태계가 풍부해지지 그렇죠. 않을까. 네,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유튜버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시대가 좀 많이 바뀐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요즘 사람들이 TV를 보는 것보단 그 핸드폰으로 이제 컨텐츠를 소비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아지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메이저와 마이너의 구분 자체가 지금 다 흔들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독립출판이랑 또 이제 메이저 출판의 경계도 사실은 저는 이제 많이 좀 줄어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의 변화로 봤을 때는 어떤 메이저 마이너 그런 구분이 아니라 컨텐츠가 얼마나 더 반짝반짝한지 또 그 제작자의 매력 아까 말씀하셨는데 아무래도 개인 미디어다 보니까 그걸 홍보하는 그 제작자의 매력이 생각보다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변화들이 아마 이런 유통 문제들을 많이 바꿔 나가지 않을까 싶고요.
독립 서점의 영향력이 제가 생각보다 더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그 생태계에서 물론 그걸 이제 꾸려나가는 어떤 현실적인 문제들은 있지만 그분들이 그렇게 자신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책들을 큐레이션하고 홍보하는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많이 소비를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한 분 한 분 그 한 서점 하나하나가 앞으로 더 중요한 목소리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네. 컨텐츠가 중요하다는 얘기 하셨잖아요. 우리 이제 그 얘기로 마무리하는 게 제일 편안할 것 같아서 최근에 본 독립 출판물 가운데서 이 컨텐츠 정말 괜찮아, 추천해주고 싶어 하는 거 있으시면 그 추천 받으면서 오늘 시간 좀 마무리했으면 아니, 좋겠어요. 이가희 북변이 책을 엄청 챙겨오셨어요. 그러게요. 예. 제가 이 크라우드 펀딩에 돈을 엄청 쓰거든요. 오늘 꼭 하나만 소개를 해야 된다면 네, 최근에는 이렇게 엔솔로지라고 문학 작가들이 하나의 주제를 갖고 이제 단편을 쓰는 게 유행인데요. 괴이서울이라는 책을 갖고 왔어요. 이거는 이제 서울을 주제로 한 도시 괴담을 네, 다양한 문학 작가들이 이제 스릴러 뭐 이런 장르로 네, 엮어서 낸 책이고요. 여기에는 이렇게 서울의 괴담을 또 이렇게 일러스트도 무섭게 해서 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뿐만 아니라 한국의 요괴를 소개하는 한국 요괴 대백과 이런 책들이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엄청난 금액을 모금을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쪽을 좋아하시나 봐요. 저는 에스 스릴러 좋아합니다. 네. 저는 예전에 제가 허이의 입북이라는 코너 진행할 때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안지욱 씨가 팔도 건배사. 우리가 아는 그 탤런트 안지욱 씨요? 네. 그 책의 제목이 건배사는 내 가슴에예요. 이게 여러분 1997년에 안지욱 씨가 주연을 맡았던 그 별은 내 가슴에 네, 그걸 이제 패러디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아니 제가 그 독립책방에서 처음에 그 책을 보고 깜짝 놀랐던 건 디자인이 맥주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야? 라고 딱 들었는데 거기에 온갖 건배사가 다 쓰여져 있는 거예요. 책이 맥주잔 모양으로 생겼어요? 네, 그래서 그냥 펼치면 돼요. 그럼 진짜 약간 건배사 뭐하지? 라고 하는 그런 막히는 생각이 들 때 그 책을 딱 보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죠. 근데 좀 시대에 안 맞는 것들도 있고 가려보시긴 해야 돼요. 그런 거는 책으로 만들어지면 일단 1, 2년 전의 것이니까 사실은 앱을 통해서 확인하고 하면 좋은데 너무 건배사가 많아서 요즘 건배사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조금 하자면 소, 취, 하, 당, 취, 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중문과 출신이시잖아요. 중문과. 어떤 뜻인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소주에 취하면 하루가 즐겁고 당신께 취하면 평생이 즐겁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소취하 당취평. 재밌다 이거. 네. 재밌는데요. 예. 약간 좀 시대는 지난 거지만 다시 한번.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중국어처럼 하는 게 포인트겠네요. 그렇죠. 해주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소취하 당취평. 성격을 어떻게 넣어야 되지?